안녕하세요. 주식거부입니다. 어제는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방송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어, 음, 코스피가 오늘 0.5 빠졌는데, 종목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오늘 정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오전 내내 그냥 강보합, 약보합 질질 거리다가 오후 막판 한 30분, 1시간 요 사이에 매수를 한 게 아니고, 기관이 던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2,500 정도 들어오면 지수는 올라가야 되는데 받쳐 먹은 물량들이기 때문에 지수는 기관이 던지는 검투가 던지는 이 하방에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자, 어제 오늘 합해서 한 1포인트 정도 되죠. 예, 도돌했습니다. 도돌이.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쉽게 들어가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매수를 자제하고 일정의 수익이 되는 부분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상을 심하게 입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 주가, 종합주가, 종목의 주가에 끌게는 외국인의 매수 세력입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환율도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심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빠졌는데 외국인의 자금이 구개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 채권으로 다 몰렸습니다. 돈들이 약 한 30조 넘어 채권으로 몰렸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 30조 넘어 채권에 다 몰렸어요. 국내 채권들을 뭐 정부 국채부터 시작해서 회사채까지 지금 확 다 땡기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 돈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채권 쪽으로 몰리니까 정식적으로 유입되는 거는 일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고, 여기 다시 전환이 되려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증시 대비 FOMC 금리가 7월 26일이죠. 이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할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결국은 매수는 자제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고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 종목에서는 따로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인프라코 이 보시면 이 종목의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자, 요거랑 삼성중공업과 한번 캡쳐 보겠습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사인 시그널 자체가 현대인프라코랑 삼성중공업이랑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상향. 그리고 그래프가 좀 가파르다는 거. 좀 가파르다는 거. 왜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대인프라코어는 6월 20일 지난달 말일 말경에 전고점을 뚫고 윗골을 달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인프라코어는 힘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물론 한 번 더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분기 실적이 발표되겠죠. 네. 거기 따라가 한 번 더 힘을 쓸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 아마 마지막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매수는 자제하시고 더 이상의 수익은 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결론은 탈출할 시기가 다 와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간 빠지고 있죠. 월간 빠지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가지고 뭐 원래 해봤자 지금 한 2, 3거래일이지만 주로 보시더라도 전 고점 윗꼬리 밑에 내려와요. 이게 주간으로 보면은
11,000원까지 밀리, 11,000원까지. 현재 상태에서 약 10%, 5%. 저는 심하게 봤을 때 10%부터면 12,000원 10%면은 1200원, 1800원이네요. 거의 11,000원까지 각오하시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5% 이상 힘듭니다. 이게 저도 주식을 하지만은 밑으로 10% 빠지고 위로 20% 힘이 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해요. 계산상으로. 물론 이게 수치적인 분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소신도 있어야 되지만은 밑으로 10% 정도의, 원래 주식을 살 때 올라갈 거라고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내려갈 것도 염두에 두고 삽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제가 샀을 때 어느 정도 빠질까 각오를 해야죠, 그죠? 대신에 또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갈까도 점을 치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종목을 이해를 하고, 제 주식 거북이 유튜브 타이틀에 이해창이지 예측이 창이 아니라는 건, 이 주식을 이해를 한다면은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 예측을 못 한다면은 무슨 딜을 하고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이해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이게 투자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 봤을 때 현재 상태에 오늘 11,890원의 종가 기준을 봤을 때 이 현대 인프라가 밑으로 얼마를 빠질 수 있는가, 그리고 위로 얼마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는 이 예측의 기준은 밑으로는 빠지면 10% 빠집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밑으로 10% 빠진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20% 이상의 올라갈 끌기가 있던 힘이 있는 종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밑으로 빠졌다가 기다렸다가 20%의 수익을 본다는 건 결국 저한테는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나면 10%의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갈 프로테지보다 위로 올라갈 프로테지가 많은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애체면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결론, 현대 엔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위로 5% 밑으로 10%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단타는 가능할 겁니다. 원래 단타는 3% 5%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도 없어요. 이럴 때는 오늘은 단타가 안 되겠죠. 잘못하면 물리죠. 그죠? 만약에 내일 갭 하락으로 시작한다면 위에서 물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대비 갭 하락, 갭 상승을 보고 단타를 하시는 거니까 섣부른 단타도 지금 자제의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인프라 코어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마 최소한 수익이 10% 이상의 수익이 나와 있을 거니까 5%의 목숨 걸지 마시고 익절하시고 현금 비중을 지금 준비하시는 게 아마 정신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HMM. 자, 대부분 이 HMM도 종목 이 회사의 어떤 지금 매각 이슈보다 이 회사의 수급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제 주위, 제 지인, 그리고 HMM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1,000원대, 21,000원대부터 22,000원 초반대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거의 올해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HM에 관련돼서 이 주식을 매수와 매도하신 분들은 대부분 21,000원대에서 22,000원 초반대까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신 분들, 12월
배당락 전에 사신 분들은 적어도 6%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 보시면 돼요. 10% 10% 정도 빠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20%를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라는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든지 해야 될 건데 10% 정도 빠져서 계속 계속 가돌입니다. 바닥부터 요 위에까지 계속 가돌입니다. 가돌인데 이 10%가 빠졌으면 앞으로 20% 이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 회사 주식은 전망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방송 중에 이 회사의 주식은 25,000원부터 카운팅 하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2,000원 정도 낮춰가지고. 그 이유는 현재 이 회사의 2만원짜리 19,000원짜리 이 주식이 정확하게 연구체와 전화사채를 시중에 나온다고 봤을 때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은 만원짜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맞죠? 만원짜리가 되는데 이 회사의 주식은 벌써 반영을 다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 이 회사 주식에 연구체 전환세 50% 넣으면 50% 올라갈 거고 100% 오면 100% 올라갑니다. 그거는 뭐로 알 수 있냐니 PBR과 PER을 보시면 아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회사의 총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했을 때 주당 4만원의 가치가 나옵니다. 4만원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회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4만원이가 정확하게 4만원 나옵니다. 현재 정확하게 2만원입니다. 그렇죠? 뭐 1,000원 뭐 빼도 뭐 이래 보면 2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전환사채가 나가서 들고 나오고 이리들은 어찌됐든 하면은 이 가격이 변동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이유는 외국인 지분 보유율입니다. 보유율. 왜 외국인 지분 보유를 하면은 이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숫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말은 속이고 이 매도와 매수의 기법에 따라 가지고 거래량도 장난을 치고 공매도로 때리고 맞고 눌리고 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속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은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5%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대부분이 10%에서 15% 사이에 몰려 있으신 분들이 이 회사가 앞으로 25,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은 최소한 30%죠. 최소 30-40%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0% 빠지는 것은 감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팩트만 있다면 그 팩트는 매각의 이슈고 거기에 따르는 전환사채, 연구체의 해결 방안입니다. 아직까지 4월 21일 날 재무회계 법률 정보 주간사건에 선정한 게 4월 20일, 6월 21일, 5월 21일, 6월 20일 약 2달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백으로 따지면 9월달에 이 회사 발행된 채권의 이자율이 3%에서 6%로 올려줘야 돼요. 네, 3%에서 6% 올려주는 순간 제 개인적인 사비를 들어서라도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뭐냐니 회사에 돈을 재놓고 이자를 올려주는 게 그것도 더블로 올려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왔습니다. 제 사비를 들어서라도 저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3분기 초입 배달을 갔을 때 산업은행과 물론 뭐 산업은행 해주국이 알아서 해결 적게 앉아가지고 사인하고 이 사이 들어가 망치 딱딱 두드리고 끝내겠지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리고 고생하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긴 터널을 빠져놓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래 180원 빠졌다고 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별 뭐 특별한 감동이 없을 거로 뭐 그 감정의 그 기복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짜증이 날 뿐이지. 저도 짜증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15% 빠진 거는 올라갈 때 5%만 올라갔다면은 이 주식은 죽은 주식이에요. 그러나 40% 50% 올라갈 근거가 있고 바탕이 되는 팩트만 있다면은 기다리십시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9월 달까지 안 갑니다. 갈 일도 없고, 그 전에 이 주식은 결론이 나옵니다. 나쁘게가 아니고 좋게 결론 날 겁니다. 자, 그 다음, 차트로 봤을 때, 이 차트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행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 OBV 보면은 이 선을 타고 계속 이래가는 게 행보입니다. 이 선을 타고 위에서 계속 타고 가는 게 이게 행보예요. 이게 행보인데 이게 꺾이고 밑으로 꺾이면은 밑으로 빠지면 쭉 빠집니다. 근데 이게 위에를 계속 타고 가는 간망 내지는 행보. 그리고 현재 5일선과 21선의 교차점에서 또 지금 부딪히고 있죠. 눌림목 받치고 눌리고 하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떨어지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 환자로 봤을 때 닌겔 꽂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드레날린을 한 대 주사를 놓을 건지 말 건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요놈들이 결정해요. 요놈들이. 자, 보시면은 6월 22일 6월 20일부터 딱 찍어볼게요. 6월 22일부터 계속 매집합니다. 계속 매집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바사바. 왜 매집을 할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받쳐서 샀습니다. 그전에는 땡겨서 사고 오늘은 받쳐서 사고 기관들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공매도도 어느 정도 다 돼가는 것입니다. 이제 역할이 다 끝나가. 요번에 공매도 저기 2차 전지 때문에 공매도들 지금 쇼크 내지 아사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특히 싱가포르하고 홍콩 쪽에는 공매도들 중에서 우리 험에 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큰 손들은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있어요. 근데 요놈들이 이번에 데미지 있는 바람에 이 공매도 재조정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간다면은 돈 안 되는 공매도들은 쇼커버링 들어올 거고 돈 되는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뭐로 결정이 나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로 끄집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나 3Q, 4Q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은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돈을 만가에 하려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에 이런 HMM에 공매도신 놈들은 쇼커빙 들어옵니다. 정리합니다. 정리. 돈 안 되는 것들은. 이때 우리가 약간의 이익을 볼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대 심리보다는 현재 이 상태에서 이렇게 헤매돌 때는 마음 편안하게 먹고 계셔요. 또 빠질 것도 없고 올라간다 좋아할 거 아닙니다. 단지 저처럼 매일매일 매도 매수를 걸어 매일매일 저는 매도 매수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5천주 정도를 가지고 저는 HMM 이 주식을 매일 약 한 5천주 매도 매수를 같이 걸어봅니다. 진짜로 걸어봅니다. 왜 그러냐니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걸지만은 슈팅 한번 팍 났을 때는 10번 거래가 한 번 성공하면 9번의 손실보다는 한 번의 이득이 많더라고요. 제가 백유체를 해봐요. 그래서 매일 5천주에서 약 6천주를 매도와 매수를 계속 걸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씩 제가 팍 땡길 때 보면은 수치 변동할 때는 그 부위 한 번씩 땡긴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리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700주 정리를 했어요.
내일 또 제가 들어갈 겁니다. 궁금하시고 진짜 거짓말 같으신 분 저한테 개인적 톡 보내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매일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은 차트상으로 볼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와야 될 자리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삼성중공업 아까 현대인프라코어와 같이 차트를 비교를 하면 해드렸습니다. 네, 차트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이 회사의 주가가 제가 연말까지 7천을 왔다가 7,500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이유는 3Q, 2Q보다는 3Q가 좋고 3Q보다는 4Q가 더 좋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또 뭐 증권사들 목표 주가들도 있으니까 근데 또 제가 방송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저는 매도와 매수를 하면서 종목 선정에 따라서 단가를 분석할 때 각 증권사의 패널들의 목표 추정치도 참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가 10,000원 나왔잖아요. 10,000원이 나오면은 얘들이 목표 주가를 올 때는 약 바닥에서 25% 적게는 25% 많게는 35% 바닥 저점 바닥에서 25% 35% 올라왔을 때 목표 주가를 제시를 다시 합니다. 수정을 하든 새롭게 제시를 하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도 종목 들어가가지고 목표 주가가 종목도 들어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25%에서 25%에서 35% 정도가 중간치로 보면 30% 되겠네요. 그 정도 올라왔을 때 얘들이 목표가를 수정한다.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 현재 7,000원에 나와 있는 목표가가 오늘 11,000원에 놓은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 따지고 들면은 이 회사의 주가의 목표가는 8,500원에 나옵니다. 근데 우스운 이야기가 뭐냐니 8,500원에 나왔을 때 저는 거기서 20%를 어떨 침할 때는 25%를 빼고 20%를 빼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치 목표가와 적정사의 최저치 목표가의 중간치를 보면은 8,500원에서 놓으면 거기서 20%에서 25%를 뺍니다. 많게는 25%, 작게는 20%를 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제가 보는 이 회사의 최종의 고점은 어디냐면 7,400원에서 7,500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5,400원에서 4,875원 올해 3월달부터 30% 제가 25%에서 35% 사야 됐으니까 평균적으로 30%를 보시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300원 겁니다. 6,300원. 그렇죠. 그러면 6,300원, 6,300원에서 약 한 6,500원 사이가 놓을 겁니다. 놓으면은 제가 6,5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수하시더라도 그나마 먹을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으니까 애들이. 이게 매물대, 매물 소화량, 매물대에 따르는 금액 다 분석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에 아직까지 올라가야 될 여력은 앞으로 6%,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 역량, 외국인의 매도 물량, 수익 익절에 따르는 매도 물량이 터지고 나면은 6,500원까지 밀리겠죠. 원래 6,500원, 6,400원까지는 반드시 밀릴 겁니다. 만약에 물량이 던지져 놓는다면.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것도 약 6%, 7%.
심하게 될 경우는 약 10%까지 빠질 수 있고, 올라가는 거는 6, 7%, 8% 올라간다면 또이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가격에서 매수는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경제학 박사를 붙들어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제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가 반론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현재 7,400원, 7,500원까지 보고, 11,000원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8, 9,000원 가겠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 가려면 다시 3Q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3Q가 시작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의 행보 기간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 그때 개미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치가.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이상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순진한 생각이시니까 참고하셔서 올라갈 프로테지보다는 내려갈 프로테지가 많을 때는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익절하시고 현금 비중을 챙기시고 높여 놓으시는 게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대환유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 회사 주식이 이제는 재무고 실적은 일단 제껴두겠습니다. 왜 재무와 실적을 제껴두는 이유는 대환유 같은 경우에는 바닥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뭐가? 앞으로 성장도 안 되고 영업 실적도 안 나오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왜 안 빠질까요?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물론 중국의 경기에 어떤 관여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어떤 거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고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말 안 해도 결론이 나와 있는 거고, 단지 이만큼 이래 빠져 있을 때는 이거는 매수의 시그널이지 매도의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은 14만원 미만에서는 반득 짧게는 5%, 길게는 10%는 반드시 수익을 보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주식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답입니다. 뭐 일주일도 기다릴 수 있고 한 달도 기다릴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보시면은, 자, 주간단위를 보세요. 주간단위를 보시죠. 1주, 2주, 3주, 4주 거의 한 달 빠졌습니다. 다시 턴에서 이게 한 달 올라간다면 15만 5천원, 14만원 밑에서 뭐 거의 10% 나오죠. 그건 한두 달 안에 매일 10%씩만 먹는다고 1년으로 따지면은 두 달에 10%씩 먹으면은 2, 6, 12, 60% 먹어요. 내 시드의 60%의 수익을 프라빗을 생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아직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단지 매일 지켜보고 매일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떨어지고 내려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기뻐하고 울다 보니까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의 대세 흐름을 잘 이해를 놓치시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은 지금 사고 묻어두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수익을 봅니다. 제가 이 대한영화를 지금 5개월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개월째. 이 5개월째 요때부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부터 대환유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환유화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빠지도 수익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봐도 지금 이 바닥 단위, 이 바닥 저점에서 다 고점이 높아져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요 저점, 요 저점, 요 저점. 바닥에서 높아지는 저점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주식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다음 대한항공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늘 제 조카 이 대한항공 정리시켰습니다. 저는 정리를 25,300원에 정리시켰어요. 25,300원에 정리를 시켰는데 뭐 700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나 이 주식이 26,000원 이상 뚫고 26,000원 이상에서 안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또 순진한 생각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서 짧게 25%, 길게 35%의 수익을 보는 주가의 평균치가 온다면 반드시 조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입니다. 반드시 조정을 거치고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분기의 행보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현재 슈팅이 나서 25,800원까지 나오고 요거가 나아가 내일 갭 상승해서 26,000원에 간달 윗골이 달고 밑으로 밀리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매수하는 거를 저는 권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분간 대한항공은 접겠습니다.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예. 뽑아먹을 거 다 뽑아온 주식은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한항공 주식은 이제 한 주도 없습니다. 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한항공 주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은 오늘로서 방송은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에 내일에는 새로운 종목을 또 넣고 제가 다음은 몇 주라도 사놓고 또 설명을 드리면 되겠지, 제가 관여되지 않은 종목에 대한 설명을 안 하니까 내일 또 한번 문을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 네이버. 자, 네이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야 될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일까요? 이것도 사야 될 종목이죠. 그렇죠? 보시면은 자, 저점 높아지고 약간 높아지는데 요 라인을 보셔야 돼요. 이 네이버의 종목은 요 십자선 요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원로 따졌을 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것도 내기를 하라고 제가 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네이버는 시작입니다. 얼마가 올라가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단지 2Q 실적이 1Q 실적보다 좋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2Q 실적보다 3Q 실적이 약간 좋다는 거, 이거는 나와 있는 거니까 추정치들이. 그러나 그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는데 제가 단지 믿는 거는 뭐를 믿느냐니까, 이 회사 주식이 바닥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 주식이 가장 위험할 때가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할 때가 가장 주가는 변동이 심한데, 이 회사는 이제 바닥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거 지금 한 달 다 돼 가시는 분도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바닥이 확인돼가 반등이 되는 구간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윗꼬리 들고 올라오는 거는 관전 포인트가 19만 3천원, 19만 3천원을 뚫리면은 20만원까지 그냥 가고, 20만원 위에 안착을 한다면 21, 2만원까지 간다고 보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영업실적 2Q가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부 같은 경우는 언제 할까요?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설명을 다 드리고, 현재 상태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왜 이리 안 들어올까요? 역시 강합니다. 나스닥은 선불은 빠졌다가도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또 돌아서네요. 자, 환율이 빠진다 해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채권 쪽으로 몰렸습니다. 채권 쪽으로 몰린 이유는 이번 달 이창용 총재님께서 금리를 올릴까요 말까요? 올리는데 배팅을 하면 채권은 빠지겠죠. 내려오는데 배팅을 하면 채권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파월 연감제가 어떻게 발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돈들이 주식으로 왔다 채권으로 왔다가 채권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왔다 갔다 따라가 코스피 지수 변동폭이 엄청 심해질 겁니다. 물론 기관이나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유불문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많이 사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주가가 우상향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관 검토가 많이 판다 해가지고 주가가 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하루하루 변동폭이 심해지고 또 오전장과 오후의 변동폭이 또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종목들 이건 한 번씩 보더라도 이 주가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시는 게 전신 건강에 아주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방송했습니다. 내일 수익 보는 입질 구간이 많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